누군가 이씨의 아이디로 접속, 사이버머니를 도용해 스팸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꼭 괜히 제가 부끄럽게 얼굴이 빨개지고 왜 그런 걸 제 번호가 그런 이상한 번호로 쓰여졌다는 게 너무 싫어요. 주부 박희선 씨는 최근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메신저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입금한 박 씨. 하지만 도용된 아이디였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280만 원이나 됩니다. 무슨 개인정보 이게? 진짜 개라서가 다 가져가라고 진짜 주는 거지. 컴퓨터 조금만 없으면 다 뽑아가는 걸. 이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이게? 아이디 도용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신 씨도 마음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분이 보내신 왜 나로 인해서 왜 내 아이디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까 너무 속상하죠. 사건 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안한 박 씨.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고 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박 씨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못 믿겠고요. 뭐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이 나 흉보는 것 같고 다 사기꾼 같아요. 해킹 사고 후 만들어진 집단 소송 온라인 카페. 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주관 쟁점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안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 그게 사실상 가장 큰 쟁점이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작은 논점으로는 이제 그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2차 피해인데,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출됐을 때 이제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 거죠. 제작진은 해킹과 정보 유출에 대한 해당 기업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중이라며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희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2차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수사 중간이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소비자 고발 제보 게시판에는 네이트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제보가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SK컴즈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작진은 해킹 사고 전인 지난 4월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손 씨는 업무 때문에 메신저를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그때 사고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도 했습니다. 거래처하고 미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그 콜렉터 콜 전화가 한 20분 동안 오는 거예요. 저는 내막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왜 그러나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처별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들이 사장님 무슨 돈 필요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이 왜 필요하냐 갑자기 너한테. 그랬더니 지금 저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그런 적이 없는데 내 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 전화를 하니까 나 내 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니 돈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는 사고 후 대화명을 바꾸고 메신저 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신고했을 때라도 그때라도 좀 해놨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건데 그냥 안일하게 있다 보니까 빵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신고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미리 했으면 이런 큰 사고는 없었을 건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SK컴즈 고객센터에서 일했던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상담원들이 받는 전화 수가 100에서 많으면 한 150건 미만이에요. 그 중에서 거의 한 40에서 한 50%는 반은 절반은 그런 해킹 관련 문의예요. 언젠가는 이게 커진다, 일이. 언젠가 옥션처럼 털린다. 이렇게 가다가 저희 직원들끼리 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로 토대로 피해 상담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회사의 대응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던 거예요. 밑독에서. 이제 그게 구멍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3,500만 건이라는 것이 한 번에 터진 거죠. 진작에 그 조금씩 새는 물을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개인정보들.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커졌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전문가는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해마다 어떤 개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높이고 있지만 공격 방법이 워낙 고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는 최소 기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외국처럼 사전 규제 플러스 사후 규제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이걸 따져서 그리고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서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가 계속 재발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대신에 그 관리는 굉장히 또 미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도 일단은 주민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기업의 어떤 책임이 있어서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도 무겁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그 기업들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 강력한 어떤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는 9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말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수집된 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여서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겁니다. 오늘 소비자 고발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KBS 1TV입니다.